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일 오후 6시 47분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친중 사대주의 세력과 친미 자유 세력의 대결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 속에, 특히 젊은 층 속에서 계속 지금 축적되고 있는 반중 정서라고 할까요? 반중 여론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중이냐 친미냐 이 문제는 사대냐 자주냐 포갑이냐 자유냐 중국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한국식으로 살 것이냐 하는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새 당대표로 대표적 친중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58세 인천 계양을 출신입니다. 오선 의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송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 대선 관리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개파색이 다소 옅은 것으로 알려진 송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친문 세력이 주도하던 당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35.6%를 득표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35.01%를 얻은 홍영표 후보를 눌렀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29.38%를 얻었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 등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송영길 의원을 검색을 하면은 친중적 발언 또는 친북적 발언 또는 반미적으로 해석되는 발언 또는 한국의 현대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많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최근 뉴스핌이라는 매체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이분이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외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한국을 한미일 동맹국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어느 한편에 서지 않는 미, 중, 러, 일과의 자주적 균형 외교,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신한반도 경제 구상, 그리고 기후변화와 질병 등 전 세계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번영의 틀을 갖추기까지 대한민국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어느 한편에 서지 않는다는 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중립국적 발언입니다. 우리는 해양 세력 편에 서야 합니다. 아니, 지금 해양 세력 편에 서 있어요. 서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해양 세력 편입니다. 해양 세력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인권, 자유, 개방, 신용, 무엇보다도 법치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남북화해협력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 군사적 이익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가치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의 정신을 같이 갑시다로 표현하는 데 이에 양국 간 역할 분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한미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상당히 모호하고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여기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북미라는 표현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을 우리의 동맹국보다 앞세우는 북미라고 쓰는 사람은 다 이게 친북 아니면은 좋게 봐줘도 중립국적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중립국적 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 조건을 저 포갑과 억압의 대륙으로 붙들어 매겠다는 겁니다. 이 송영길 대표는 이 작년이죠. 한국 전쟁과 유엔사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 사람이 이 유엔 사령부, 한국의 휴전 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 사실과도 맞지 않고 국제법과도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가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이 브룩스 전 사령관으로부터 아주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소리 방송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이때 미국 소리 방송 기자가 브룩스 전 사령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 한국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유엔군 사령부를 족보가 없는 조직이라며 남북 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완전히 반미적 발언이고 문제는 그 주장의 논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브룩스 전 사령관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평가는 매우 잘못되었고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씨가 어떤 의미로 유엔군 사령부를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남북 대화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통과 등을 가능하도록 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없이는 대부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족보는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의 정통성도 유엔의 인정에 따라 확립되었습니다. 유엔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족보가 없는 게 아니라 족보가 확실한 거죠. 더구나 이 송영길 씨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유엔에 의해서 가능했고 유엔이 대한민국의 산파 역할을 했고 브룩스 사령관이 적절하게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 유엔의 결의였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참 위험천만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면은 그 정책도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역사관이고 역사관을 뒷받침하는 게 이념이고 가치관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 친중 사대주의적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합니다. 여기서 브룩스 전 사령관이 지적한 한국의 정통성도 유엔의 인정에 따라 확립됐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공정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남로당의 무장 반란이 일어나서 제주도에서 두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것 빼고 국민들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건국 과정입니다. 이 건국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였으므로 그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그래서 북한은 정당성이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국제적 정통성이 없다.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유엔 결의를 가지고 우리는 외교 때 많이 써먹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수교를 할 때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정통성 있는 국가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합의문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유엔 결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유엔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도선 이남에서만 한국 정부를 정통성 있는 걸로 인정했다고 역사를 왜곡 조작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등에서. 심지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학자를 지금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박물관 관장으로 임명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송영길이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브룩스 사령관이 한 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통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아주 쓴소리를 듣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을 민주당이 대표로 뽑았다 이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이 북경을 방문해가지고 중국 사람들과 고위층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송영길 의원은 중국 측에 사드 배치 여부를 국회가 심의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회가 동의를 해야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드 배치는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성주에 있는 사드 배치는 미국 사람들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선 주한미군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주에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건 또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건데 이걸 국회가 논의한다? 아니, 그럼 상권 분립이 어떻게 됩니까? 국회는 입법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은 있지만은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간섭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뭐 하려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 뭐 양해를 구한다든지 중국의 저자세로 구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중파란 비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도 송영길 이 민주당 새 대표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물인데 나중에 이건 별도로 제가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 친중 사대적 인물을 당의 간판으로 뽑은 민주당과 대한민국 세력의 정면 승부가 이제 내년 3월 9일 치러지게 됩니다. 저는 이날을 좌익 쓰레기 대청소의 날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